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육군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가 카타르 지상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K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3일 평택항에서 출정식을 치른 뒤 해군 노적봉함을 타고 10월 13일 카타르 도하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21일 한국 육군은 카타르 지상군과 연합훈련에 매진하며 K9 자주포 및 K2 전차 등 K 방산무기의 우수성을 과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육군의 K2 전차 4대, K9 자주포 4문, 전투 지원 장비 6대와 제11 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참가해 우리 육군 사상 처음으로 중동의 사막에서 카타르군과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엘칼라엘은 동서 10km 남북 33.5km의 대형훈련장으로 사막에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한국군이 시도해보지 못했던 장거리 사격, 최대 기동간 사격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계화, 기갑부대를 위한 최적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카타르가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전체와 함께 훈련이 진행되어 의도치 않게 비교심사평가도 진행되었는데요. 카타르군이 보유 중인 자주포는 K9의 영원한 라이벌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이었습니다. 전차 역시 한국 K2 흑표의 숙명의 경쟁자인 독일 레오파드 2A7이었습니다. 두 독일산 기갑 장비는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세계 최정 상급 무기체계인데요. 하지만 훈련을 주관한 한국의 김한글 소령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 능력과 그 가운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연합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연합훈련단은 카타르군과 함께 지형정찰 및 연합 전술토의를 벌인 다음 전차 기동사격 및 최대 유효사거리 사격, 자주포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 훈련을 시행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카타르의 대대장은 한국군이 운영 중인 장비에 뛰어난 현지 적용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성능은 그 어느 무기체계들에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한국산 무기의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이며 중동 국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최근 해외 연합훈련에 공개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의 훈련 모습을 본 외신들은 연일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핀란드는 자국이 보유 중인 최강 K9 무카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핀란드는 48문의 K9을 구입한 후 너무나 만족해 추가로 48문을 도입하면서 무카리 최강 해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진흙투성이의 숲길에서 사격 위치로 이동 중인 K9이 단 10분 이내에 도착, 사격 복귀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고 핀란드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나라로 특히 숲, 지늘기 많은 늪지, 그리고 광활한 설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주포 도입 사업 당시 가장 우선시했던 조건이 바로 기동성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수한 서스펜션과 동적 궤도장력 조절기를 통해 압도적인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히게 됐던 것입니다. 최근 방한한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K9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핀란드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체계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포병들은 기능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가상 기밀이라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최근 치러진 나토 연합훈련에서 핀란드 포병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K9 케인 덕분이라고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9A2가 미국 육군 미래 자주포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에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까지 전해 이번 카타르 연합훈련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동 국가들의 눈길이 K9 자주포에 쏠렸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해외 군사매체 아미레커 그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하나는 2024년 8월 K9 썬더가 레이시온의 M982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연장 사거리 155mm 포병 발사체와 상호 운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무려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을 달성하여 50km 떨어진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이로써 K9은 엑스칼리버 유도무기가 작동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포병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미국군은 현재 K9 자주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K9A2가 가장 앞선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미 육군은 ERCA 사업이 좌초되면서 최근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바로 신뢰성인데요. 보다 검증된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K9은 이미 10여 개국에서 안정적으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검증된 자주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엑스칼리버를 노르웨이군에 수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테스트가 의미 있는 것은 나토 표준 자주포로 자리 잡은 K9이기에 나토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이 관심을 갖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나토의 지분은 예산 지원 분야에서 22%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 회원국 중 가장 큰 비율입니다. 즉 나토에서 자주 쓰는 무기는 무엇보다도 곧 미국과의 호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가장 높은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미국도 긴박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며 낮은 비용으로 생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나토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K9A2는 최근 영국에서의 전시를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분당 최대 열발, 새로운 강성과 크롬 도금이 적용된 강화된 155mm 52구경 축포는 호신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렸고 포탑 자동화를 통해 승무원 요구사항을 3명으로 줄였으며 비상시에는 승무원 2명만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주포 사업은 이미 수차례 물거품이 되었고 이를 통해 지금 미국은 무엇보다도 성능의 신뢰성을 먼저 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자주포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가장 큰 라이벌은 어떤 기종일까요? 바로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에서 개발한 자주포로서 복서장갑차의 AGM 모듈 포탑을 통합시킨 것인데요. 이번 미 자주포 사업에서 승리한 자주포가 앞으로 10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자주포로 꼽히게 된다고 볼 때 한국과 독일 중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독일의 RCH-155 자주포에 대해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K9A2 자주포를 제치고 독일의 RCH-155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던 영국이 최근 독일 자주포의 차대로 사용되는 복서 차량에 대한 기술적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UK 디펜스 저널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의회 질의에서 헌팅던 보수당 의원인 벤 오비지제티는 국방부 차관에게 복서차대의 성능 미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포탑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복서차대는 전투력 및 무장력이 매우 뒤처지며 RCH-155가 아직 실전에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군의 복서와 워리어와 같은 주요 전투 차량들이 장기적인 군사전략 검토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RCH-155의 도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조급했다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사들도 최근 보도되었는데요. 러시아발 기사였지만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타스에 따르면 RCH-155가 자랑하는 이동중 발사 능력은 이후 조준을 복구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동할 때 차량이 흔들리기 때문에 장약을 넣은 장거리 발사 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장약을 넣은 장거리 사격을 이동하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독일이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RCH-155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홍보 영상에서조차 목표물에 대한 타격 보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복서차대가 지니고 있는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호주의 경우 복서차대에 랜스 포탑을 올려 사용하고 있는데 포탑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 피스트 APS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사막이라는 험지에서는 차륜형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궤도형보다 접지 면적이 부족하여 지늘기나 눈과 같은 미끄러운 표면에서 쉽게 가라앉거나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차륜형은 궤도형보다 지면에 가하는 압력이 더 높은 데다가 무게 역시 좁은 면적에 집중되므로 눈이나 진흙과 같은 부드러운 지형에 쥐약입니다. 이러한 차륜형 한계는 러시아의 라스푸티차나 북유럽의 설원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반면 하나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K9은 설원에서도 그 어떤 험지에서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듯 시원하고 호쾌하게 달려나가 그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9의 폭주는 이제 거침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개량한 호주 AS9 헌츠맨 자주포 시제품을 최초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X 등에 따르면 한국 방산 소식을 다루는 하프메이스는 지난 12일 X에 AS9 헌츠맨 시제품을 실은 차량 사진을 올렸는데요. 해당 사진은 충남 태안군 연포해 수욕장 인근에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AS9 헌츠맨은 K9을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모델로 K9은 지난 2020년 9월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도입 사업의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최종 협상 끝에 이듬해 말 9,32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7년까지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 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기 생산을 위해 국내 방산기업 최초로 해외 생산기지도 건설했는데 지난 8월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서 한화 장갑차 생산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양산할 예정으로 본격 생산을 앞두고 국내에서 개발한 AS9 헌츠맨 시제품이 거리에서 목격된 것입니다. 육상 접경 지역이 없는 섬나라 호주가 자주포를 도입한 이유는 남중국해 진출 야욕을 가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요. 호주는 중국을 포위하는 4개국 연합체인 쿼드와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오커스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한국이 자랑하는 궤도형 자주포뿐 아니라 독일이 내세운 것과 같은 차륜형 자주포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는 현지에서 진행된 테스트에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도 만들어 두 가지형을 모두 제한할 계획이며, 특히 현지 트럭 전문 업체인 맥사의 방탄 전시 트럭을 베이스로 하는 차륜형 자주포를 완성할 것으로 보여 차륜형 자주포의 강자 독일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가 손을 잡은 맥사는 미 육군에 전술 트럭을 공급하고 있으며, 하나와 맥사는 독일의 차륜형 자주포보다 성능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것으로 전망돼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하나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현재 궤도형 자주포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4세대 자주포를 개발하려던 계획을 포기했고 결국 입찰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하나에어로의 K9 썬더가 결승에 진출한 셈인데요. 수십 개 업체들 중에서 불과 5개 업체가 결승에 나갔고 그중 K9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주를 따내면 최소 1000문의 수출이 유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0문이면 20조 이상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K9 자주포가 미국에 진출하면 이제 독일을 제치고 한국 자주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